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이민 변호사 줄리아 박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일에 미 상원을 통과한 HR 1044S386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고숙련 이민자 공정대우 법안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은 미국 이민 제도를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고용 기반 이민 제도에 있는 국가 쿼타 제도를 없앤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현재 법의 초안에는 가족 이민에는 변화가 없고요. 만약 통과되면 2022년 10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이민도 영향을 받지만 미국의 고용 이민 제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은 연간 EB1, 2, 3, 즉 1, 2, 3순위 비자가 4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EB5는 연간 1만 개의 쿼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별로 전체 쿼타의 7%가 해마다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EB5 투자 이민의 경우는 만 비자의 7%니까 나라별로 연간 700개의 비자가 할당되는 것이겠죠. 이 개수에는 가족 동반자 비자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 투자 이민 청원서를 한국에서 200명의 투자가가 승인을 받아서 비자 신청을 하고 각 투자가가 배우자 및 동반 자녀가 둘씩 있다고 가정을 하면 200명 곱하기 4 해서 800개의 비자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한 해에 700개의 EB5 비자밖에 못 받기 때문에 한국은 100명은 당해년도에 비자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쿼타별로 그리고 인제 비자 종류별로 비자가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경우 연간 700개 이상의 비자 발급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2019년도에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승인받으면은 비자 발급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국가별 쿼타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쿼타 제도는 EB5 투자 이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학 졸업자 혹은 기능직 숙련자들이 받는 3순위 EB3 그리고 대학원 졸업자들이 신청하는 2순위 EB2에도 있고 또 전문가 비자라고도 하는 1순위 EB1 등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나라별로 밀린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에서 투자 이민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2017년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 비자 발급까지 영주권을 받기까지 15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뭐 그닥 큰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미국 내에는 2순위, 3순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IT 업계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인도 출신 개발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도의 2순위 비자는 50년 내지 70년이 밀려 있다고 예상됩니다. 3순위도 2순위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지만 역시 인도의 비자는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밀려 있다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이미 영주권 스폰서를 고용주에게서 받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대기 중이거나 이미 승인받은 사람들이 연간 국가 쿼타에 걸려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영주권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받기 어려운 영주권을 받으려고 인도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미국의 고용이민 비자 발급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H-1B라고 하는 비이민 고용 비자를 고용주로부터 스폰서 받습니다. H-1B는 3년, 3년, 총 6년을 받을 수 있고 6년을 꽉 채우면 미국 밖에 나가서 1년을 지내야지만 다시 H-1B를 스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사람들은 6년 안에 받기 때문에 6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H-1B를 받아서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H-1B의 총 6년 중 만 5년이 되기 전에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게 되면 H-1B가 6년이 만기되어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3년 단위로 H-1B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 출신 IT 업계 사람들은 H-1B를 받고 영주권 스폰서를 받고 영원히 H-1B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즉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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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미국 시민과 결혼을 하거나 미국에서 낳은 아이가 만 21세가 돼서 부모를 초청하거나 혹은 중간에 자기 돈으로 EB5 투자 이민을 진행하거나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기다려서는 2순위, 3순위 영주권을 살아생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H-1B로 계속 일을 하면 되니까 미국 밖에서 투자 이민을 신청하고 15년 후에나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을 올 수 있게 되는 중국의 투자 이민자들에 비하면 나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고되거나 아프거나 뭐 등 어떤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더 이상 미국 내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또 IT 업계 쪽이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불평하는 내용 중 하나는 창업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주에 완전히 신분이 얽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쿼타 제도를 폐지하면 모든 고용 비자, 연간 고용 비자 쿼타를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순차적으로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밀려있는 2, 3순위 인도 출신 개발자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법안은 애플과 구글과 같은 대형 IT 업계의 수년간의 로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인도 출신 피고용인들이 신분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민 비자의 수를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비자 수는 늘리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돌아갈 비자를 먼저 빼서 그 문제를 무마하고자 하는 조삼모사의 해결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문제입니다. 이민 비자의 수를 늘리지 않고 국가 쿼타를 폐지하면 인도를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가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출신 유학생들의 경우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2022년 10월 1일 전까지 이민 비자를 받지 못하면 2순위의 경우는 18년, 3순위의 경우는 6년 정도 기다려야 차례가 돌아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EB5 투자 이민자의 경우는 지금 대기 중인 중국 출신 투자가들은 예상보다 빨리 영주권을 받겠지만 한국 투자가들의 경우는 2022년 10월 1일 전에 이민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I-526 승인이 나도 8년 정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진정한 조삼모사인 것이 10년 정도가 지나서 지금 밀려있는 인도 사람들의 영주권의 적체가 다 풀리면 그리고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민을 한다면 2순위 영주권자의 적체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인도를 포함해서 똑같이 약 3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을 미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미국의 이민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 미국의 고등교육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유학한다고 해서 모두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취득이 완전히 봉쇄된다면 과연 지금 같은 수준으로 사람들이 미국 유학을 하려고 할까요? 한편 이러한 인도 출신 피고용자들의 비자 적체 해소를 제시하는 법안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 통과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온 적은 없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국도 유사하죠. 먼저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하고 그리고 상원에서 또 법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비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동일할 때만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상원에서 승인되는 법이 다르다면 다시 하원으로 가서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안의 하원 버전은 작년 7월에 통과됐는데 하원 버전에는 국가 쿼타 폐지가 4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무엇보다도 이미 이민 비자 신청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12월 2일에 만장일치로 승인된 버전에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따라서 다시 하원으로 내려가서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일이 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별도의 법안이 아닌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안에 편입을 시켜서 얼렁뚱땅 상하원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회계 연도가 9월 30일에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듬해 즉 10월 1일에 이미 시작한 올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잠정 예산안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 즉 12월 18일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어야만 하는데 그 예산안에 이 내용이 편입되었고 실제 법안이 워낙 복잡하고 고숙련 이민자 공정 대우라는 멋진 이름을 달고 있어서 예산안을 빨리 통과해야 하고 코비드 관련 지원금을 빨리 해결해야 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워낙 입김이 큰 IT 업계의 영향을 받아서 어영부영 어마어마한 이민법이 채택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계 IT 인력이 캐나다 등과 같은 제3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대형 IT 업계의 로비 결과로 결국 단기적인 임시 방편의 문제 해결 방식을 찾다가 미국의 이민제도 전체가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향후 앞으로 한두 주 안에 또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